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한동안 매일 브리핑했던 분이죠. 공과를 떠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낸 분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퇴진 소식을 전하며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 방역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치켜 세워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님 또 SNS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하시나요? 네. 코로나가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이제 뭐 끝내면서 또 이제 재유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성공인지 실패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먼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 코로나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네.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패스트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언급을 하듯이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역사적으로 얘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최 기자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응을 잘했는지, 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셨잖아요. 퇴임했는데도 이 코로나 얘기만 나왔다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지 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전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는데 저는 뭐 자화자찬하는 이유는 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럼요. 이게 다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잘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죄가 드러나서 어디 뭐 버스 타고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에? 그럴 경우에 죄 없는 우리 대통령을 잡아갔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잘한 것도 많아요. 뚝심 있게.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뇌물을 그 사건만큼은 네, 그 사건만큼은 죄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던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네. 근데 논리대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네. 검찰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범죄자니까요. 네. 범죄를 저질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 여론이 일어났죠. 그것도 또 당연해요. 네, 그렇죠. 책임을 졌어요. 네네. 무거워. 어떤 식으로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봤잖아요. 네. 여기 우리 소위 말하는 이쪽 진영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장 세우는 게 이 코로나 K 방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도가 과한 것 같아요. 과하죠. 네. 과하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석에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개적으로 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짱들, 정말 네. 수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김부겸 총리도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중대본회의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행안부 장관을 했던 전해철 장관도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방역을 잘했다. 또 이번에 또 문제가 되신 윤호중 위원장도 코로나 위기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엔데믹에 들어가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냥 뭐 초선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엔데믹은 다른 나라도 엔데믹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우리 갑자기 엄청 많은 분들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김부겸 국무총리 최근만 해도 시절이었죠. 이게 안 풀고 다 네. 가다 놓고 네. 하니까 뭐 엄청 갑자기 막 하루에 뭐 몇만 명 막 되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수치를 말할 거면 실제 수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네.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해외에 나가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어요. 네.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인정을 해줬다면 왜 안 놀러 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근데 도대체 아니 그 최 기자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슨 세뇌를 시키는 건가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우리는 거죠. 잘했다. 아니 저는 웃긴 게 이거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를 상당 부분 극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없죠. 여기는 그러면 이분은 전해철 장관 의원이죠. 이분은 그러면 우리를 북한이랑 비교하는 겁니까? 지금 뭐 북한 뭐 코로나 걸려서 국민 주민들 많이 돌아가시고 한다는데 우리를 북한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일이니까. 네. 또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숫자가 뭐 늘고 있다. 물론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훨씬 더 정부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안 따라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대응 중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소상공인 뭐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리두기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거리두기라는 게 이 코로나 상황과 정반대로 풀렸습니다. 네. 이게 보면 아마 모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폭증을 했던 50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세계 1등. 네.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계 1등이 안 좋은 쪽 세계 1등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자, 이때 3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4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안 들어온 거예요. 27%였습니다. 네. 자, 그때도 코로나는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요. 3월 14일 날 코로나가 이미 정점에 올라서 방역을 완화해도 되겠다면서 확진자와 동거하는 학생, 교직원도 학교를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불과 일주일 뒤인 2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좀 위드 코로나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차라리 이게 3월에 피크였으니까 만약에 작년 12월쯤에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방역 완화를 해요. 거리두기. 그렇게 해서 2월 말에 다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다시 거리두기를 다시 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 뭐 했을 때 계속 쭉 가다가 정점에 올랐을 때는 하필 그때는 이제 풀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응책입니까? 자, 그때 당시에 김우주 고려대 감염외과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먼저 푼 경우는 없었다. 방역을 푼 외국은 감염을 통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25에서 30%이지만 한국은 12%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풀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이게 코로나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묶으려면 너무 철저하게 묶어서 아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네. 그렇죠. 근데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처음에 풀어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예전에 겪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후보가 인수위원장 때 네. 집단 면역이 얼마나 됐는지 네. 그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됐다고 네, 하지 네.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거꾸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거리두기도 제 생각 만약에 했어야 된다면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줄였다가 또 뭐 늘렸다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혹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선거 직전에는 확 풀어버리고 또 그 전에는 확진자 숫자가 조금 해도 유지를 하고 이런 정책을 써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0.76% 포인트. 네, 그것도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거죠. 예, 그 숱한 방해 네. 공작 등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3월 23일에 WHO가 한국에서는 3주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WHO도 이런 통계를 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사실 우리가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이건 뭐 기분 나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상황이라 현상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발표를 한 지 6일 만에 김부겸 총리는 한가롭게도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K방역 실패하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WHO가 우리 국민을 모욕한 적도 없고요. K방역 실패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확진자가 3주 연속 1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동안 K방역이 성공했다고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WHO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확진자 여태까지 숫자를 기준으로 K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K방역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K방역에 성공했다면은 지금 뭐 지방선거 여론조사 나오는데 무슨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이 저 오세훈 현 시장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뒤지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사진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어디 잠시도 가만 계시지 않던데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저도 좀 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